저 이렇게 과장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 처음이어서 엄청 떨려요. 이 마이크 떨리는 거 보이시죠? 네. 어마무시하게 떨립니다, 지금. 더군다나 저희가 이거를 영상으로 남길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초상권은 아니지만 이 뒤통수를 좀, 예, 저희한테 허락해 주시면 영상에 이렇게 실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교육도 받았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전 국민이 쓰는 박수 5번 치는 거.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어느 시세요? 양주시입니다. 네. 저렇게 앞서가는 시가 있어요. 치자고 하면 안 치실 거죠? 한 번만 쳐볼까요? 박수, 시작. 한 번이었는데. 한 번만 더 쳐볼게요. 한 번만 쳐봅시다. 시작. 헐. 꼭 5번 치고 싶으신 거죠, 지금? 예, 5번 한번 칩시다. 시작. 네. 오늘 교육이에요. 네, 오늘 교육이고, 돌봄 통합 지원 시군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인데, 제가 통합 돌봄을 지금 8년째 하고 있어요. 네, 진짜요. 안 끝나요. 앞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이 통합 돌봄 자체가 1, 2년에 해결 안 돼요. 그리고 먼저 하고 있는 뭐 영국이나 일본을 봐도 지금은 또 아직도 법 개정하고 사업 개정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쓸 수 있는 통합 돌봄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통합 돌봄에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세요. 실무에서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걸 가지고 시군에 돌아가셔서 설계할 때 꼭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스케줄은 그 책 자료집 앞에 보면 모두 3강으로 되어 있는데 제 거는 10분밖에 안 해요. 근데 따끈따끈한 새로운 뉴스를 딱 10분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재택의료하고 그 다음에 광주 광산구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이 들으실 건데 광주 광산구의 사업을 그대로 가져오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는 건 보는 시각을 좀 훔쳐오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할 수 없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부천하고 안산이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배우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아까 박수 5번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이거 봐요. 금세 또 박수 소리 작아진 거 느끼셨죠? 네, 한 번만 더 다시 안 하고요. 이제 우리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하실 거거든요. 국장님이 이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같이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하셨고 앞으로 쭉 교육과 컨설팅을 계속 할 거거든요. 마음을 담아서 5번 아니고 많은 박수로 우리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저기요, 목소리입니다. 진짜 지금 과장님들 진짜 바쁘실 텐데 오늘 한 90여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통합돌봄법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시행 운영기가 이제 한 2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뭐 가장 어려운 점이 조직 인력 계산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시군별로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 정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40% 이상이 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국정감사에서도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오신 과장님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돌봄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건이나 복지, 노인 장애인, 사실은 보건소 이게 사실은 영역을 망라하다 보니까 시군 전체적으로 좀 성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그 경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한 40여 분 정도 오셨는데 보건소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돌봄통합 자체가 사실은 의료 보건 쪽이 좀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보건사님이나 관계자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추진단을 통해서 많이 도와드리긴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계획이고 일단 좀 관심 가지고 있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3개소를 한 개소당 20억 원씩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시군 과장님께서 좀 미리 준비를 해주셨다가 공부에 좀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예산이라는 게 의회를 통과해 가야 되겠지만 20억 중에 한 70%는 도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30%만 지금 시군비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광역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보내드리는 말씀드리고 우리 박수님들 통수기를 감사드리고 거기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 말씀 하실 때 들었더니 20억 말씀하실 때 제일 조용하셨어요. 네, 국장이 많으셨어요. 그러면 3개 시군이니까 60억이잖아요. 우와, 저희 박수 한 번 더.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 대표님 환영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요. 예,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31개 시군의 과장님들이 다 모이신 거죠? 네, 그럼 31분이십니까? 더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병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짧게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교감을 할 수 있는 여러 말씀들을 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장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앞에 서서 이야기할 기회가 아마 지금이 처음일 것 같아요. 늘 현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현장과 저희들을 이어주는 그 집행단위에서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이라 할 수도 있고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그리고 어떤 미래를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마도 통합돌봄의 성패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준비는 다 돼 있으신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예산과 조직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데 가장 안 돼 있는 것이 예산과 조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건 정부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광역단체와 자치단체의 장들이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영역에 있고 그리고 통합돌봄은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사실은 그런 신념과 결단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텐데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2000년에 개업을 해서 20년 정도를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2000년에 개업을 2월달에 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소외된 그런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실지 동사무소에 가면은 좀 알 수 있겠다 싶어서 동사무소들을 다 다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독거노인 주치 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현장은 사실은 진료실의 현장보다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이 이제 진짜 현장일 텐데 저는 이제 얌전하게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가서 맞닥뜨렸던 현장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삶이 아마도 사회복지사들도 경험하기 어려운
그렇게 정말 방치되고 소외된 현장들이 너무나 많아서 의사들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아마 몰라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들이 사실 대단히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20년이 이제 훌쩍 더 지났는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 소외된 영역들이 존재하죠. 이제 돌봄과 의료가 통합된다 하는 그 개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의사들이 진료실에 가만히 앉아서 방문하는 환자들만 돌봤죠.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중에 한 10% 정도는 환자가 방문하지 않아요.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환자가 방문하지 않은데도 약은 필요하니까 약은 주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취약계층들이 병원에 방문하기 참 어려운 여건들이 많습니다. 제가 방문 진료를 꾸준하게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제 아내가 간호사이거든요. 간호사 한 분을 대동하고 말하자면은 현장으로 달려가 보는 거죠. 그 현장을 연결해 주는 사람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방문한 그 가정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인데, 말하자면 온갖 약을 다 써도 낫지 않는 피부병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병원에는 가지 않고, 그런데 정형외과에서 피부과 약을 타다가 사회복지사나 이웃들이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절대로 병이 낫지 않는 난치병으로 이제 사회사업가들은, 사회복지사들이 인식을 하겠죠.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뭐 무좀 같은데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 전신에 말하자면 피부병이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그 악취와 그 삶의 현장 자체가 너무너무 비참한 현장을 말하자면 사람이라면 들어가 보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은 꾸준하게 타가고. 근데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이제 이웃이 이웃을 돌본다고 하는 지역사회의 돌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최첨단 의학이 이러한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근데 결국은 돌봄이 의료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를 제가 돌보면서 정말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환자분들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이런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지역사회가 이 환자의 돌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의사들이 나아주지 못했던 그런 난치성 피부병이 낫게 된 거예요. 저는 돌봄의 관점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돌봄과 의료를 통합한다는 것은 의사가 그 돌봄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모두가 함께 맞들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야말로 이런 돌봄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문화적, 역사적인,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을을 돌보는 그러한 어떤 유구한 문화적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대 의료에 파편화된 그러한 문제점들을 공동체가 함께 맞들므로써 극복해가는 새로운 복지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은 조직과 예산이 부족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나 힘겨우실지 모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형 통합 돌봄이 대한민국의 돌봄의 미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돌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본복지국장이 엄청 고생하시는데 일단 예산과 조직에 있어서의 통합 돌봄의 난제들을
이렇게 행정에서 힘있게 해결해 가주시라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복지재단은 여러분들의 든든한 기침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또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반응하면서 경기도 통합돌봄의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이렇게 강의 또 들으시려면 많이 졸리실 텐데 힘내시고요. 함께 해나가시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쪽이세요. 저희 재단이 제가 거의 창립 멤버에 가까운 저 16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감동들을 놀라시는. 근데 처음이세요. 의료 쪽에서 오신 처음이셔서 재단이야말로 지금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새로운 부흥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를 할 겁니다. 첫 번째 강의를 제가 할 건데요. 지금부터 딱 10분. 네.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유창근 총장님께서 재택의료란 뭔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제목은 이렇게 굉장히 있어 보이는 제목. 네, 있어 보이는 제목인데 내용은 바뀌었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왜 실무자들 교육 있었잖아요. 복지부에서 했던 거.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딱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걔를 캡처를 해왔어요. 네, 원래 꼭지는 내 꼭지예요. 자료집에 있는 꼭지 그대로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사회 환경 해가지고 제가 한 장으로 만들었었는데 그게 지금 어디 갔는지 못 찾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 네. 자료집에 있는 거를 한 페이지를 묶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돼간다. 근데 중요한 거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게 전혀 사회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의 가족 중심의 돌봄이 됐다는 거가 문제였고 사회보험 재정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우리 베이비 부머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10년 정도를 베이비 부머라고 보기 때문에 75세 이상이 다 돼버리게 되는, 첫 75세가 되는 2030년부터는 돌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즐거운 일인데 안 즐거워질 것 같은 거죠. 건강수명이 증가하고 있어요. 건강수명이 증가하는데 그것보다 기대수명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건 여성과 남성의 차이인데 건강수명하고 기대수명의 차이가 10년 정도가 되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소득에 따라서 이 차이가 더 커지고 있어요. 저소득일수록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들어온 게 우리가 사회보험이잖아요. 근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빨리 초고령 사회를 맞았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역사회 기반에 해보자. 왜냐하면 65세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할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제도 안에서만은 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사회복지 사업, 사회복지 제도 이게 본청을 떠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본청이시잖아요. 본청 안에 있지 않아요, 이제. 특히 내년부터 시작하는 이 통합돌봄 제도 이거는 본청을 넘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치 비즈니스맨이 된 것처럼 세일즈를 해야 되고 제공기관을 섭외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들이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저 뒤에 가면 제가 정치적 요인 이런 걸 썼는데 거긴 지자체장만 나오거든요. 근데 지자체장이 이 사업을 알려면 누가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인가 그 정부 합동평가의 보건소에서 이거를 평가받게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보건소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거는 처음이에요. 네. 그런데 보건소가 다 하냐? 아니에요. 복지정책 쪽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손잡고 같이 가셔야 돼요. 혼자 못 가요. 네. 왜 혼자 못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됐어요. 이런 거 사실은 사전에 알고 계시면 조금 정책 설계하시기 조금 편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꼼꼼히 보셔야 되고 법을 보셔야 돼요.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은 아직 이제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구체화되니까 그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그림이에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재택의료와 재택요양 돌봄을 한 페이지에 담는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친근해지셨죠? 한 페이지 담는 게. 근데 페이지는 하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건소와 복지정책과와 노인복지과도 오셨을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가 그 불구경이 아니에요. 장애인 복지도 내년 실행 계획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노인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본청에 가시면 꼭 장애인도 손잡고 같이 가셔야 돼요. 왜 노인복지과도 같이 가셔야 되냐면 우선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이기 때문에 노인의 특히 예산이 없는 시군은 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논의하고 사업 실행계획서 세울 때도 같이 공문으로 회의 잡고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무자들 선에서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통합판정.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업이 중앙정부가 사업을 딱 만들면 지침이 딱 내려오고 대상자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판정을 해야 돼요. 이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판정을 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판정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요양의 욕구가 높고 의료의 욕구가 높으면 병원으로 가세요. 이게 지역사회 기반한 거라고 해서 다 집에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시고 요양이 낮게 되면 전문 의료 쪽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 대상자들은 우리 사업으로 같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용을 하셨던 대상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분들은 그분으로 가요. 기존의 사업의 대상자는 그냥 가고 여기 분들은 새롭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 기반한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추진 성과예요.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이 그림은 제가 노인 돌봄을 하는 사람이어서 생뚱맞게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노인복지법부터 쭉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변화하면서 요구에 따라서 이 지원법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복지 사업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시설이라든지 제도가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지역사회에 기반하게 된 거죠. 법은 꼭 보셔야 됩니다. 총칙부터 꼭 보셔야 되고요. 제가 중앙하고 광역하고 기초에서 특히 보셔야 할 목록들을 했는데 특히 요 제3장의 통합 지원 절차. 이거는 옆에 동그라미 보시면 다 기초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시냐면 요 그림이에요. 이거는 지금 자료집에 없거든요. 잠깐만 고개를
드셔서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 바 있죠. 초록색 바가 시군 본청에서 하실 일이에요. 이거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11월 초에 지침 나가요. 거기에 있어요. 초록색 바를 보시게 되면 전체가 다 시군 본청의 관리 하에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 빨간색. 통합지원회의를 하셔야 돼요. 주관자입니다. 이 통합지원회의에서 뭐 하냐면 이제까지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는 그냥 위탁한 복지관에서 아니면 읍면동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과장님들이 움직이시는 통합지원회의에 개별 기본 계획이 올라가서 이분을 승인할 건지 말 건지 변경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복지부가 얘기하는 거는 월 2회 하자. 대면, 서면, 주면 다 있지만 첫 번째는 얼굴 보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혼자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건소, 노인,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경찰서, 지역의 자원봉사기관 손잡고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법에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지침에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복지부가 권장하는 건 월 2회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 하나만 꼭 기억을 하고 가시고 뒤에 나오는 재택의료라든지 광산구 보실 때 나라면 저기를 어떻게 구성을 할까? 회의를 누구랑 같이 할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같죠? 네, 숙제예요. 특히 보건소랑 복지정책과랑은 손을 꼭 잡고 가셔야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혼자 못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기도 역할을 해서 행정적 요인, 재정적 요인, 그리고 정치적 요인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해요. 먼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우리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이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예산이 있다고 신규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과가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주택과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뭔지를 보시고 이걸 어떻게 쓸까 하고 메뉴판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 메뉴판 작성하는 거 저희 컨설팅 신청하시는 12개 시군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거기에 한번 이렇게 쭉 작성을 하셔서 뭘 내 손에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지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실 수 있어요. 네. 나머지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저희 재단이 설계한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3년 동안 돌봄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많이 대화도 나누려고 하고 있고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